고속도로 주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제보자. 합류 구간에서 끼어든 상대차와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나. 그날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차들이 많다 보니까 실선 구간에서 그냥 바로 들어와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였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올 줄알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차로 변경 직후 멈춰버린 상대차. 저기 섰어요. 게다가 어머. 상대차가 들어온 지점은 실선 구간이었는데요. 그러네요. 결국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깜짝 놀라죠. 못 피합니다. 점선과 실선이 있을 때 점선 쪽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실선 쪽에서 넘어오면 안 돼요. 이곳은 실선 구간이에요. 점선에서 들어왔어야 되죠. 좀 더 가면 점선 구간이 있는데 실선 구간에서 들어와서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처음에는 100대 0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8대 2나 차선은 변경했지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후미 충돌을 한 거잖아요. 뒤에 차가 100% 과실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8대 2 주장한 게 아닌가.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얘기하나요? 시청자분들 중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걸 왜 못 멈췄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차, 덤프트럭, 짐을 가득 싣고 있어요. 승용차보다 1.5배 이상의 정지거리가 필요하죠. 상대차가 들어올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5m, 20m는 채 안 돼 보이는데요. 도저히 멈출 수 없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왔을 때 이제 이쪽에서 치고 간 거죠. 서행 운전을 하며 좌우를 살핀 후 교차로를 통과하던 제보자. 네. 안전하게 잘 보고 계시네요. 한 차량이 우측에서 돌진해 오는데요.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오는데. 어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그 정지선도 무시하고 이제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와서 저 차가 안 쓸려나 이런 생각하는 찰나에 그냥 치고 만약 핸들을 이렇게 꺾지 않았으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돌진을 했을 거라는 거죠. 황색 전면 신호는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거죠. 제보자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했고요. 교차로 중간 이상을 지나간 상태에서 사고 났습니다. 상대차 달려오는 거 못 보셨나요? 한 2m까지는 보여요. 차가 오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서서히 진입을 했습니다. 언덕에서 그렇게 속도를 내고 올라올 줄은 한눈에 봐도 가파른 언덕길. 아하. 가파른 언덕이군요. 제보자가 교차로 들어갈 때는 상대차가 저 밑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었네요. 보이지 않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치 나를 가해자처럼 상대 측 주장은 우측 도로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측 차우선은 서행을 전제로 합니다. 양쪽의 도로 넓이가 같을 때 서로 천천히. 그럼 서로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에서 온 차 먼저 가세요 하는 겁니다. 저 가파른 길을 보이지 않는 곳을 저렇게 빠르게 달려온 상대차. 그 차의 전적인 잘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마음은 100대 0입니다. 운전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죠.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위협적으로 도로 위를 누비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 졸음운전 사고. 매년 끊이지 않아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제 뒤로 이제 차 2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저 멀리서 가해 차례 오는 걸 보고 당연히 보험 쓰니까 멈추겠다 싶어서 저는 당연히 다시 앞을 주시했고 동승자는 약간 불안했는지 사이드미러를 계속 주시했거든요. 최근 제보자 또한 이와 같은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양측 차량은 처참하게 파손됐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큰 사고네요. 그때 고속도로 순찰대 이제 경찰분들이 오셔서 음주 측정을 했어요. 음주도 아니었고 뭐 약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쭉. 졸음운전도 그래서 너무 사고가 위험하죠. 발생했습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깨어있던 실험자. 주행 내내 집중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위험하죠. 그렇다면 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약 2시간 동안 취침 후 주행해보니 취침하기 전과 비교해 정지거리가 훨씬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우, 20m 짧아졌네요. 집중력은 물론 공간 지각 능력까지 떨어뜨리는 졸음운전.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의 졸음운전은 28m를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휴식이 필수. 하지만 바쁜 일상에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졸음을 이겨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구나. 내가 자고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어. 아마 그 느끼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별별 거를 다 먹어봐도 소용없어요. 졸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만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야 돼요. 1시간 이상 운전하고 앞에 휴게소가 보일 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한순간 실수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명약은 휴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운전해야만 안전한 도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